11월 18일 화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뉴스 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남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인 샬럿에서 국경 순찰대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져 이틀 만에 1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샬럿은 민주당 시장과 주지사가 재임 중인 야당 강세 지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불안을 이유로 단속에 눈독을 들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춘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인공지능 거품이 터지면 모든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산업 전반을 돌아보면 분명히 과도한 투자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AI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리콘밸리에서의 과도한 투자에 대한 거품 우려를 전했습니다. 뉴스 속으로 봉하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이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진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대 도시죠. 샬럿에서 갑자기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졌네요. 네, 국경 순찰대에서 이틀 만에 130명 이상 체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샬럿은 민주당 소속 시장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역시 민주당 당원이 재임하고 있는 이 야당 강세 지역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지역 단속에 평소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 순찰대에서 15일부터 샬럿의 거미줄 작전 이렇게 이름 지어진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롭 브리슬리 관세국경 보호청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이틀 동안에 샬럿에서 체포된 사람 숫자가 130명을 넘는다고 밝힌 뒤에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체포돼서 미국에서 추방이 될 때까지 우리는 법 집행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 샬럿이란 도시는 미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죠? 네, 사실 그 평화로운 곳에서 갑자기 국경 순찰대가 동원이 되면서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라일스 샬럿 시장은 단속 요원들을 향해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샬럿 주민 모두의 권리, 헌법적 보호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다른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테인 주지사 역시 이 단속 작전을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군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중무장한 요원들이 표시도 없는 차를 운전하면서 피부 색깔을 근거로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고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주차장 그리고 인도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잡아간 그런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 지역 내 한인업소는 물론이고 상당수 남미계 업소들도 영업을 중단한 모습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스크 쓴 요원이 픽업 트럭 창문을 깨부수고 남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항의 시위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국토안보부는 이번 샬럿 급습 작전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 체포 후 구금 시간을 최대 48시간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시정부에서 1,400건이나 거부한 데 따라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힘겨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하지만 이번 샬럿 단속에 대해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의 진보 성향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CNN 방송에 따르면 샬럿의 민주당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선을 이민 문제 그리고 민주당 비판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지역 샬럿을 단속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샬럿의 딤플 아즈메라 CEO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점수를 따기 위해서 반이민적 수사를 내세웠는데 내년에 중요한 상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공포를 이용해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서 민주당이 운영하는 샬럿에서 체포 전력이 많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흑인 남성이 열차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을 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통제 불능 범죄가 노스캐롤라이나에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불체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민주당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포석을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에서는 샬럿은 현재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샬럿의 금융, 소매, 제조 부문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성장세는 다름 아니라 주로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밥상 물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지방선거에서 이 공화당 후보들의 패배를 보게 된 트럼프 대통령, 맥도날드 업주들과 만났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행보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 가맹점주와 운영자, 공급 업체가 모인 임팩트 서밋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세금 인하, 기업 규제 완화, 관세 부과와 같은 자신의 경제 정책을 홍보한 뒤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다.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고 물가도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자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여러분 같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매일 싸우고 있는데 직장에서 계산대 점원부터 가맹점주, 드라이브스루에 줄선 젊은 가족까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경제를 위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두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패스트푸드 관계자들과 만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치솟은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바가 있는데 미국인 대부분은 지금 물가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한 것인데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맥도날드 경우에도 가격이 인상된 때문에 지난 2분기에 저소득층 고객 방문이 두 자릿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그리고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그 원인이 물가와 같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선거 전략 때문이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된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갔다면서 공화당이 다시 뺏어와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경제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그들은 입만 열면 물가를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훨씬 더 비쌌고 지금 내가 집권하고 물가가 싸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전임 정권에서 물려받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위기를 자초했고 우리 행정부가 그것을 끝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맥도날드 사랑 유별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내년에 8순이 되는 트럼프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10월 선거운동 때 펜실베니아주 맥도날드 지점에서 감자튀김을 직접 만들고 드라이브 스루 창구에서 주문을 직접 받았는데 그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제도 맥도날드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경력은 거짓이었다. 이런 주장을 부각을 시켰고 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직접 앞치마를 착용하는데 선거 전략상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점수를 땄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집권 후반기 의회 판도가 걸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물가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과 물가 안정 노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 연말에 라스베가스를 포함한 미국 곳곳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 거품이 터진다면 모든 기업이 타격받게 될 것이라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인도계인 피차이 CEO가 영국 B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투자 주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과도하게 쏘는 순간이 있다면서 인터넷 산업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분명히 너무 지나친 투자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AI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같은 순간을 거치면서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닷컴 호황 기간에 비이성적인 과외를 경고했던 것과 똑같은 언급인데 지금 AI 기술 기업의 가치가 치솟고 AI 부문에 대한 투자 지출도 급증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5천억 달러로 7개월 동안 2배로 불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오픈 AI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자신감이 커졌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AI 거품 붕괴할 때 타격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피차이 CEO는 우리를 포함해서 면역이 있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신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특정 직업을 진화시키고 전환시키고 사람들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교사, 의사와 같이 어떤 직업이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이 인도계 관련 뉴스입니다. 캐시파테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제트기를 애인과의 데이트에 이용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경찰 특수기동대 스와트의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서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The Hill 보도에 따르면 FBI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알렉시스 윌킨스가 파텔 국장과의 관계와 관련돼서 위험성이 있는 수백 건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보호 경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파텔 국장은 이달 초에 정부의 제트기를 윌킨스와의 데이트에 활용했다는 논란으로 비난을 샀는데요. 파텔 국장과 3년간 교제하고 있는 윌킨스는 컨트리 가수이자 테네시주 내쉬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윌킨스의 경호를 위해서 특수기동대원들이 내쉬빌에 대거 투입이 됐다는 것인데요. FBI 국장 배우자가 경호받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특수기동대가 경호 임무를 맡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특수기동대라는 부서는 원래 통상 테러, 총격전, 인질사건과 같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만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이루어진 배우자 경호는 FBI 국장과 함께 거주한 경우에 한정됐는데 윌킨스와는 달리 이 파텔 국장은 지금 라스베가스에 집을 두고 워싱턴 DC 사무실을 왔다 갔다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됐죠. 앱스틴 파일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총장마저 성범죄자 이 앱스틴에게 불륜 상담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일어나서 파문이 일고 있네요. 네, 올해 7순인 로렌스 서머스 전직 하버드대 총장, 재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아주 유명 인사죠. 이분이 억만장자 성범죄자로 악명 높은 제프리 앱스틴에게 자신의 불륜 상담을 문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하버드 대학교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적 활동을 일체 중단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앱스틴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때문에 체포가 됐고 6년 전 뉴욕에 있는 감옥에서 자살을 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은 나의 행동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공적인 활동과는 별개로 하버드에서의 경제학 강의는 계속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머스 전 총장이 앱스틴에게 자신의 혼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드바이스를 구했다는 사실이 지난주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문서를 통해서 처음 공개했는데 이 문서를 보면 서머스 총장은 앱스틴이 체포되기 전인 2019년 3월까지 최소 7년 동안 서로 긴밀하게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상당한 부분은 자신의 그 혼외 정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